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 엔딩 노트 9장 생각을 바꿔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4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옛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혹시 자주 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아마 그분은 정말로 옛날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막내딸이 저보고 아빠는 모든 게 아저씨 같다, 말하는 것도 아저씨, 폼도 아저씨 라는 말을 듣고 나도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옛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는지 또는 편견이 있는지 아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옛날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바꿔야 될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것은 효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제사라는 건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 문화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학문으로 성리학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성리학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제사를 너무 과하게 지내는 것이 사회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웬만한 권세가는 1년에 20회 정도 제사를 드려야 뭐 양반 집안 정도 취급받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허례의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6품 이상은 3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부모 제사만 지내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고요, 또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것이 효고 또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불효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바꿔야 될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례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정성스럽게 지내는 것은 효다?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명절만 돌아오면 주부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게 다 명절 때 뭐 차례를 지내야 되고 음식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봉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이 돌아오면 합동 차례를 이렇게 드리는데, 합동 차례는 2만 원만 내면 합동 차례를 드려주고요. 그리고 단독 차례, 그러니까 제사상을 단독으로 차리는 거죠. 단독 차례는 40만 원을 주면은 이렇게 봉사에서 차례를 지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례를 드리는 당일날 당사자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화장하면 2번 죽는 것 같아서 매장이 더 좋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화장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도시로 갈수록 화장률이 높은데 시골로 가면 조금 낮아지죠. 그래도 뭐 70% 80% 화장을 하는데, 종종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화장하면 2번 죽는 것 같아서 매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매장을 한다는 건 이제 묘를 쓴다는 건데, 내가 묘를 쓰게 되면요, 내 후손들에게 120년 동안 벌초해야 되고 속묘를 와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수고를 안겨주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약 2,500만 기의 묘가 있는데 그 중에 25%는 무연고 묘라는 거죠. 주인이 누군지, 뭐 친척이 누군지, 후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묘가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묘를 남기면요, 뭐 한두 해는 자녀들이 찾아오고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돌볼 수 없는 그런 무용고 묘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고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묘를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보기 이상하고 좀 흉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멧돼지가 땅을 파가지고 도대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중의 허락을 받고 이 고흥 시골에 남아서 묘를 관리하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꺼림칙했던지 얼마 뒤에는요, 그 묘에다가 녹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런다고 참. 근데 여러분, 이 묘를 남기게 되면요, 성묘 올 사람도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꼭 매장을 해서 묘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리 성묘인데요, 18,000원만 내면 3분간 울어드린다고 대신 성묘를 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올 수 없고 바쁘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나는 좋은 관과 수의를 사용하겠다. 관도 비싼 관이 있고 싼 관이 있죠. 또 수의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습니다. 안동포는 한 3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은 관을 사용하든지 뭐 좋은 수의를 사용하든지 내일이면 화장터에 가서 다 불에 태울 텐데 좋은 관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좋은 수의를 입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요즘에는 종이 관으로 또 이렇게 관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이관이 훨씬 더 가볍고 또 불순물도 나오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수의도 요즘에는 자기가 평상시 고인이 편하게 입었던 좋은 옷을 입고 관에 모시는 것이 또 우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고정관념.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죽음은 터부셔야 될 것이고 죽음은 거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는 미래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회피한다고 피해질 것도 아니고 또 무서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겪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정관념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웰다잉을 위해서는 이런 고정관념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51조 워크 앤 쉐어를 보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 장기를 떼서 준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러나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장기를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계속 살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장기 기증 희망을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차피 다 썩어져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보게 한다든지 다시 생명을 연장케 한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편견을 버리시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